계속 하겠습니다. 자, 호칭어와 지칭어를 하고 있습니다. 호칭어는 부르는 말, 앞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칭어는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앞에 있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 머릿속에 있고 우리가 말하는 곳에 우리가 말하는 내용에 있지만 여기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확인 한번 해볼까요? 할아버지, 진지 드셨어요? 자, 이거 보고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뭐죠? 이거는 호칭어, 부르는 말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오늘 진지를 많이 안 드시네요. 자, 이것은 지칭어, 가리키는 말이고요. 할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자, 이것은 부르는 말, 이것은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조금 더 연습해 볼까요? 호칭어와 지칭어는 어떻게 다릅니까? 자, 다음 글에서 호칭어와 지칭어를 찾아봅시다. 자, 시작해 봅시다. 선생님, 어제 제가 저 선생님께 인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선생님은 멀리 계세요. 멀리. 조 선생님. 네. 조 선생님. 네. 자, 여기서 호칭어는 잠깐만 기다려봐요. 2번. 형님, 형은 알아요. 남자가 하는 말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 형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형님 할 때 님은 선생님 할 때 님 이거하고 같은데, 이건 언제 쓰냐면요. 한 남자들 보니까 한 7살? 7살보다 나이가 많으면 5살? 7살보다 나이가 많으면 5살은 아니야. 한 7살, 10살? 나이가 많으면 형님 이렇게 불러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형님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번. 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자, 선생님 손 보면 알 수 있죠. 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자, 이제 알았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요. 선생님. 자, 이것은 호칭어예요. 선생님. 그리고 어제 제가, 자, 손 보세요. 지칭어죠? 저 선생님께 지칭어죠? 인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형님. 형님께서는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죠? 그 다음에 3번. 자, 이제 알죠? 사장님, 이거 뭐죠? 호칭어.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거는 지칭어. 네. 자, 이해를 했죠? 그러면 이해를 했으면 설명할 수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호칭어란 부르는 말이다. 지칭어란 가리키는 말이다. 자, teach, 가르치다 아니고요. 가르치다 아니고 가리키다. 네. 잠깐 써볼게요, 선생님. 가리키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기억해요. 이게 손 모양이잖아요. 가리키다. 네, 가리키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가르치다 아니에요. 가르치다는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치다. 가르치다, 배우다. 반대죠? 네, 가리키다예요. 지칭어는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이해하고 글자를 다시 보세요. 조금 아는 것이 보일 거예요. 뭐가 보일까? 한번 볼까요?
선생님이 펜 색깔을 파란색으로 바꾸고, 아, 선생님 파란색 좋아해요. 보세요. 파란색, 파란색, 파란색. 선생님 파란색 좋아합니다. 자, 호칭어와 지칭어가 같은 말일 수 있습니까? 네, 있죠. 한번 보세요. 아빠, 생일 선물로 뭐 해줄 거예요? 네. 아빠, 생일 선물로 뭐 해줄 거예요? 자, 이거는 호칭어. 수정아, 아빠 언제 오신다고 했지? 자, 이거 여자 이름이에요. 수정. 그런데 이렇게 calling method. 사람 이름을 부를 때 아, 야 이런 것을 써요. 조사예요. 그러니까 수정, 받침이 있으면 아를 씁니다. 수정아, 누가 말했을까요? 수정아, 아빠 언제 오신다고 했지? 아마 가족 같은데요. 엄마나 아니면 언니나 이런 말을 한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이름도 이, 미, 향 마지막에 받침 있죠? 그러면 아를 써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친구, 선생님의 엄마가 선생님한테 미향아 이렇게 불러요. 미향아 이렇게 불러요. 네, 하지만 높임말 아니에요. 여러분은 선생님에게 말할 수 없어요. 친구에겐 쓸 수 있어요. 수정아, 아빠 언제 오신다고 했지? 자, 여기서 아빠는 지금 여기에 내 앞에 계세요? 아니죠? 네, 이거는 지칭어예요. 이렇게 호칭어와 지칭어가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닐 때도 있어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B, 노모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 여기 노모는요. 나이가 많은 어머니. 나이가 많은 어머니. 올드 마더? 그러니까 보통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말할 때 your mother. 네. 집에 어머니께서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할 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이런 말은 호칭어로는 쓰지 않아요. 아니, 내가 엄마라면 생각해 보세요. Hey, old mother.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 엄마에게 오늘 집에 가서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화낼 거예요. 네. 저녁 밥을 안 줄지도 몰라요. 자, 이 말은 쓰지 않아요. 네, 노모께서 아직 건강하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지칭어로는 써요. 자, 선생님 하고 싶은 말은요. 호칭어와 미안합니다. 호칭어와 지칭어는 같을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떤 말은 호칭어로 안 쓴다. 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요. 우리가 호칭과 지칭을 할 때, 호칭하거나 지칭할 때 보통 어떤 사람들을 호칭 부릅니까? 자, 가족. 그 다음에 가족이 아닌 사람.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족과 가족이 아닌 사람. 선생님이 왜 이렇게 나눴을까요? 자,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여러분의 집에 태어나서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왜 그 집에 태어났어요? 몰라요. 그건 나도 몰라요.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죠. 내가 그 집에 태어나서 그 집에서 자라고 생활하고 그 사람들은 내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가족을 부르는 방법부터 사람은 배워요. 그리고 나중에 학교 가고 회사에 가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호칭어는요. 가족하고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선생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나라에서 가족을 부르는 말로
가족이 아닌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자,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돼요? 자, 어떤 건 돼요? 좀 친한 사람,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가족을 부르는 말로 부를 수 있고, 안 친하고 안 편하면 부를 수 없고,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자,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관계는 한국이나 여러분 나라나 똑같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한국은 조금 더 인간관계를 많이 생각해요. 자, 여기서요. 먼저 가족과 친족, 자, 어머니, 할아버지, 형, 그 다음에 이모, 고모, 뭐 이런 분들요. 자, 가족과 친족이 A그룹. 자,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 맞죠? 그 다음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사장님, 부장님, 선생님, 교수님. 그 다음에 시장에서 만난 아주머니. 그 다음에 손님. 그 다음에 남자친구, 여자친구, 애인. 네. 자, 여기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가족과 친족을 부르는 말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을 부르는 말이 더 어려울까요? 여러분 나라 말로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네, 이게 더 어렵죠. 왜냐하면 배워야 하니까. 이런 일은 처음이야. 이런 사람 만나는 건 처음이야. 나 회사에 오늘 처음 갔어. 거기에서 이 사람 어떻게 불러야 되지? 나 결혼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야. 그럼 결혼한 가족에게 가족이 어떤 사람을 소개했는데 어떻게 불러야 하지? 네. 누구든지 처음 하는 일은 어려우니까요. 자, 그 중에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중에서 직함, 직급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보면은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 뭐 이런 거요. 자, 그거를 직함, 직급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시장에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아주머니가 뭐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 아니잖아요. 그래서 직급, 직함 이런 게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없는 사람 또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거를 특히요. 선생님 여기에서 하나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외국어로 말을 할 때 문법은 좀 틀려도 의사소통이 됩니다. 좀 틀리면 외국인이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호칭어와 지칭어는요. 잘못 사용하면 오해를 받습니다. 나에게 저런 말을 저 사람 나 다시 보기 싫어. 네, 그런 일이 생겨요. 진짜예요. 그래서 호칭어, 지칭어를 외국 학생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실수한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글을 써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자기가 그런 예를 생각하면서 한번 봐주세요. 자, 그 중에서 한국 문화를 잠깐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보기 3번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한국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자, father, 아버지를 말하는 단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사실요, 여기 여러분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아버지, 아빠, 이것도 알고 이것도 알고. 춘부장 모르죠? 아비, 아버 모르죠? 근데 드라마에서 가끔 나와요. 대인, 선친, 가친 다 모르죠? 어르신, 이건 드라마에서 가끔 나와요. 자, 이런 말들이요. 한국에는 50가지 정도가 있어요. 선생님도 다 모를 정도예요. 왜 이렇게 많을까요? 프랑스어에
아버지를 뜻하는 말, 그 다음에 영어의 아버지를 뜻하는 말 선생님이 물어봤는데요. 한국처럼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옛날 기록물에는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가 한국어에서 100개가 넘기도 했다고 해요. 지금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많이 쓰는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왜 이런 문화가 있는 걸까요? 그게 자, 높임, 낮춤, 나의 아버지, 다른 사람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뭐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잠깐 볼까요? 아빠, 생일 선물 뭐 해주실 거예요? 수정아, 아빠 언제 오신다고 했지? 자, 여러분은 이 말을 보면 아빠가 무슨 뜻이지? 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런 뜻이죠. 하지만 한국 사람이 들으면 자,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의 나이가 몇 살 정도일까? 자, 여기서 아빠 생일 선물 뭐 해줄 거예요? 아빠. 네, 이 말은요. 보통 결혼하기 전 집에서 편하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아마 이 아이가 티네이저 그냥 18살 밑으로 정도일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 이후에 자, 어른이 되고 adult 어른이 되고 그다음에 뭐 결혼도 하고 회사도 가고 네, 그러면 아빠 이렇게는 잘 말하지 않아요. 밖에서 말할 땐 아버지라는 말을 써요. 뭐 영어에도 빠빠, daddy, father 이런 게 조금 느낌이 다르죠. 여기서 아빠, 이 사람은 나이가 어리구나. 그 다음에 이것은 지금 집에서 가족이 편하게 하고 있는 말이구나. 아빠라는 말에는 무슨 뜻이지? 말하는 사람의 나이, 상황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외국 학생들이 그냥 쓰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한국의 문화를 좀 보자고 했죠. 한국어에 아버지 지칭어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자, 한국의 호칭어와 지칭어가 많은 이유는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 문화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사람, 이런 보통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좀 오래 그 사람을 믿고 도와주는 편이지만 만약에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ignore, 무시한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나하고 믿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스탑, 끊으려고 합니다. 한국은 좀 그런 사회예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많이 중요한 사회? 그래서일까요? 한국에서는 상대와 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호칭어가 발달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4번의 예를 한번 보세요. 70세 할아버지와 65세 할머니가 대화를 합니다. 자, 70세 할아버지와 65세 할머니가 대화를 합니다. 누가 나이가 많아요? 할아버지, 남자가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오빠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자, A가 70세 할아버지예요. 고모님, 그간 잘 지내셨어요? B, 응, 조카님도 잘 지내셨는가? 이건 뭐야?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잠시만요. 선생님이 형제를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예요. 자, 우리 아버지가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아버지의 남동생, 아버지의 남동생, 아버지의 남동생, 아버지의 여동생.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나는 뭐라고 부르죠? 고모예요. 네. 사실 이거 선생님 집 이야기인데요.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첫 번째고요. 고모가 막내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자, first baby, 네, 맞이 선생님이에요. 나하고 고모하고 나이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이해되죠? 여러분 나라에도 이런 거 많죠? 그러면 내가 그냥 2살, 3살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지만 언니 그러면 안 되죠. 왜요? 아버지의 형제니까요. 그래서 고모라고 하죠. 지금 여기서 A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나이가 더 많아요. 70세. 하지만 고모님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 사람에게는 조카, nephew. 그런데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조카님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자, 이렇게 부를 때 예의를 지킵니다.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호칭어가 발달한 이유는요. 자, 사람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한 곳에서 같이 살아요. 이유가 뭘까요? 네, 한국은 농경사회예요. 자, 농사를 짓는 사회였죠. 농사는 혼자서 못 지어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보통 이사를 잘 안 가요. 농경사회 사람들은 그곳에서 오래오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유명한 안동의 하회마을 있는데요. 그 마을에는 모두 친척이래요. 그냥 조금 가다가 안녕하십니까 삼촌, 안녕하십니까 고모 계속 그렇게 인사해야 된대요. 네. 그렇게 같이 오래 살다가 보면 자 50년, 100년, 200년 지났을 때 이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겠죠. 자, 호칭어와 지칭어가 발달한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오랫동안 농경사회, 농사를 짓는 farmer, 농사를 짓는 사회였습니다. 농경사회는 경험이 풍부한 어른을 존중하는 사회고요. 비가 오겠네. 할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할아버지는 많이 살았어. 정말 비가 와. 네, 그런 경험이 풍부한 어른을 존중하는 사회고요. 그 다음에 정착생활, 이사를 잘 안 가요. 그리고 그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어른들의 경험이 많이 중요한 문화죠. 그리고 농경사회는 가족 중심 사회고요. 가족이 곧 사회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이런 가족 호칭어들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주머니, 삼촌, 아가씨, 오빠, 언니 모두 가족 호칭어예요.